자, 여러분 반갑습니다. 강혜수 실전 파우터에 가겠습니다. 자, 오늘은 여러분들에게 설명을 이제 좀 해드릴 내용이 질문이 들어온 사항을 설명을 하고요. 설명을 하고 또 우리 제자분들 실전 매매 어떻게 해야 되는지, 실전 매매 어떻게 해야 되는지 거기에 대해서 또 설명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질문이 들어온 것 중에 해선물을 예, 어서 오십시오. 해선물을 일단 여러분 화면이 잘 보인다. 화면이 잘 보인다 1을 눌러 주십시오. 화면이 잘 보인다 1. 네, 김원혜님 유튜브도 확인 한번 해볼게요. 화면이 잘 보인다. 김원혜님 8을 누르세요. 화면이 잘 보인다 8을 누르세요. 프리캡도 화면이 잘 보인다 8을 눌러주시고 확인하고 바로 들어갈게요. 화면이 잘 보인다 8을 눌러주세요. 예. 빅너키링 감사합니다. 김원희는 알겠습니다. 화면이 잘 보이시는군요. 자, 설명할게요. 자, 지금 여러분들이 주제하고 계시다시피 우리 존경하고 사랑하는 제자분들은 농구인님 어서 오십시오. 77님 반갑습니다. 김원혜님 반갑습니다. 빅너키링 어서 오십시오. 자, 여러분들이 이제 주식시장은 방송을 들었어도 아시겠지만은 주식시장은 지금 매일매일 빠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주식의 격언에 이제 이런 말이 있죠. 주식 바닥 100일 상승 3일 바닥 100일 상승 3일 이런 말 있잖아요. 그래서 떨어지는 날이 더 많아요. 주식은. 요즘 또 이제 이스라엘 전쟁, 우크라이나 전쟁, 전체적으로 경제도 안 좋고 그러니까 더 많이 하락을 하는데, 그래서 주식은 떨어질 때는 답이 없잖아요. 지난주 금요일 날 신용거래 융자가 엄청나게 손절매가 나왔다. 엄청나게 큰 금액이 손절매가 나왔다. 이런 말들 하더라고요. 신용으로 산 사람들이 이제 못 견디는 거지. 이제. 그래서 주식은 참 떨어질 때는 참 그렇게 고통스럽고요. 오르는 날은 많지가 않습니다. 그래서 이제 이럴 때는 꿈실님 어서 오시고 반갑습니다. 이럴 때는 이제 해선물이 답이고요. 우리는 올라가도 매수로 베팅해서 수익이 날 수 있고 떨어지면 매도로 베팅해서 수익이 날 수 있으니까 해선물의 매력이 여기에 있지 않나 이제 이렇게 보고요. 그래서 이제 그러한 주식에 떨어질 때 리스크를 안지 않으려면 해선물을 하는 게 맞습니다. 자, 그래서 오늘 이제 존경하고 사랑하는 제자 여러분들이 직장인들, 우리 제자분들 중에 직장인들 있잖아요. 직장인들이 어떻게 매매하면 좋은지 잘 모르면은 잘 몰라서 질문하는 분이 계셔가지고 조금 길게 롱텀으로 가져가는 투자는 어떤 투자가 좋냐, 그 부분에 대해서 제가 오늘 설명을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래 실전 매매, 직장인들은 실전 매매를 어떻게 하는 게 좋으냐, 그 부분에 대해서 설명을 해드리고요. 그 다음에 이제 컴퓨터를 해선물 하시는 분은 컴퓨터를 첫 번째 딱 켜면은 뭘 해야 되냐면은 해선물을 하시는 분들은 컴퓨터를 딱 켜면은 첫 번째 뭘 해야 되냐면은 첫 번째 경제 지표를 보셔야 돼요. 첫 번째 뭘 봐야 된다? 경제 지표. 첫 번째 경제 지표를 봐라. 그러면은 첫 번째 경제 지표를 보면은 우리가 뭘 보느냐?
경제 지표를 먼저 봐라. 그럼 경제 지표를 볼 때는 이제 뭘 어떻게 보는데, 컴퓨터를 딱 켜면은, 해수물 매매하시는 분은 컴퓨터를 딱 켜면은 무조건 경제 지표를 제일 먼저 보셔야 돼요, 아침에. 그럼 경제 지표는 어디서 보는데, 하나금융에서 0331 0431 하면, 자 보세요. 044 하나 화면에서 보면 돼요. 이번 043 하나 화면에서 보면은 볼 수가 있어요. 043 화면에서, 이게 043 화면입니다. 0431 화면. 0431 화면에서 여기 경제 지표라는 게 있어요. 요거 지금 이게 화면이 꽉 차서 앞뒤로 이렇게 당겨서 설명을 이렇게 해드리면 요런 화면이 보입니다. 요런 화면이 보이는데, 요거를 여러분들이 여기 경제 지표 있잖아요. 경제 지표. 요 당겨서 보면은, 이렇게 당겨서 보면 경제 지표 보이죠? 경제 지표. 네? 네, 요 경제 지표. 이거 044, 그러니까 아침에 일어나면은 경제 지표를 제일 먼저 봐라. 왜냐? 경제 지표가 있을 때는 장이 급등락할 수 있기 때문에 이걸 제일 먼저 보는 게 맞습니다. 그럼 경제 지표는 어디서 보는데? 0431 화면을 띄우면은 지금 저하고 똑같은 화면이 뜹니다. 그러면은 이 똑같은 화면이 뜬다고 친절하게 내가 화면 전체를 지금 다 보여드린 거예요, 이렇게. 그러면은 여기 경제 지표라는 말이 있는데, 요걸 찍어서 보면 돼. 요걸 찍어서 딱 보면은, 이제 여기 날짜별로 다 나와. 오늘 우리가 이제 21일 토요일 새벽에 지표 발표 있었던 거예요. 새벽에 뭐 1시 15분, 새벽 2시 이 말이야, 그죠? 그런데 6시 끝나기 전까지 지표 발표 다 하는데, 근데 여기서 이제 경제 지표를 보는데 경제 지표가 이렇게 많네. 그럼 별표 여기 2개짜리가 있고 여기 별표 하나짜리도 있고 그래요. 근데 여기 별표 2개짜리 하나짜리는 별로 중요한 게 아니고 별표 3개짜리가 중요합니다. 별표 3개짜리가 중요합니다. 그러면 별표 3개짜리만 중점적으로 몇 시에 있는지 체크를 해보시면 된다는 말씀을 지금 드리고 있는 거예요. 그러면은 22일 날 한번 볼게요. 22일 날, 일요일 날 경제지표가 없잖아요, 이렇게. 그럼 23일 날 볼게요. 23일 날 딱 보면 나옵니다. 그럼 23일 날은 어떻다? 경제지표가, 중요 경제지표가 뭐가 있는지 보자. 이렇게 내릴 수가 있는 거예요. 그럼 이렇게 쭉 내리면은 중요 경제지표가 뭐가 있을까? 이렇게 쭉 내리면, 23일은 중요한 경제지표가 별로 없네, 이래 되죠. 그럼 24일 딱 보면은 24일은 중요한 경제지표가 뭐가 있지요? 이렇게 보면은 쭉 내리면은 별표 3개짜리가 나와요. 호주 달러가 있네. 서비스 PMI 지표 발표가 있구나. 그러면은 이렇게 별표 3개짜리가 발표가 있을 때는 호주 달러가 별표 3개짜리 지표가 있을 때는 이 지표가 호주 달러에 영향을 크게 미치겠구나 하는 것을 반드시 아셔야 돼요. 그래서 호주 달러 매매하는 사람은 24일 날 아침 7시에 호주 달러가 급등락이 나올 수 있다는 걸 아셔야 돼요. 뭐 때문에? 이 지표 때문에. 그래서 이 지표 발표를 보는 거예요. 그러면 내가 호주 달러만 매매한다 하는 사람, 안정적으로 움직이는 추세가 좋으니까 나는 호주 달러만 매매한다라고 했을 때에 이 지표를 발표를 모르고 호주 달러가 갑자기 급등하거나 급락하면 왜 그렇지? 이렇게 생각할 수 있단 말이죠. 그래서 지표를 제일 먼저 보십시오 라는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그러면 이왕 본 김에 24일 날 본 김에 쭉 내려보자고요. 쭉 내리면 또 어떻다?
영국이 있잖아요. 또 영국 실업률 발표가 있잖아요. 그럼 이거는 파운드화. 우리 통화상품 중에 호주, 파운드, 캐나다, 유로, 달러, 엔 달러까지 우리가 매매를 하잖아요. 그럼 파운드화가 24일 날 15시니까 우리나라로 3시죠. 3시에 많이 움직이겠구나. 이렇게 보실 수가 있는 거예요. 그죠? 그 다음에 또 쭉 내려볼게요. 독일도 4시 30분에 제조 PMI가 있고, 합성 PMI가 있고, 지표 발표가 중요 지표가 있구나. 쭉 이해하죠. 그럼 유로 달러가 움직이겠죠. 독일이 움직이니까. 그죠? 파운드화 많이 움직이겠네. 언제? 24일 날. 뭐 이래 되는 거지. 쭉쭉 내려보면 미국의 또 11시에 리치본드 여는 제조업 지수가 있죠. 리치본드 여는 제조업 지수 별표 3개짜리. 그럼 미국 나스닥이나 또 여기에 10시 45분에 합성 PMI가 미국에 있잖아요. 그럼 미국의 이 영향으로 전 종목이 다 영향을 받겠구나. 미국은 글로벌에서 가장 강한 국가고 세계 GDP 1위 국가잖아요. 정치, 경제, 사회, 문화 영향을 지대하게 미치잖아요. 그래서 호주 달러 지표 발표는 호주 달러만 영향을 미치고 파운드화 지표 발표는 파운드화만 영향을 미치지만은 미국 지표 발표는 전 종목이 다 영향을 받습니다. 그러면은 이런 의문을 제기하겠죠. 그럼 지표가 좋으면은 장이 올라가고 지표가 나쁘면은 장이 떨어지겠네. 그거는 아닙니다. 지표라는 거는 예상치가 있고요. 예상치가 있고 여기 보세요. 지금 여기 나오잖아요. 예상치가 있고 그 다음에 이전치가 있고 실제 발표치가 있습니다. 그런데 지표는 이전치보다 지금 잘 나오느냐 못 나오느냐는 관계가 없고요. 예상치보다 잘 나오느냐 못 나오느냐가 관계가 있습니다. 그런데 그 예상치보다 잘 나올지 못 나올지 우리는 알 수가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지표가 잘 나온다 못 나온다 추론을 하지 마시고 예단을 하지 마시고 지표 발표가 있을 때는 위든 아래로든 많이 움직인다라는 생각만 하시면 돼요. 그것만 아시면 돼요. 그러면은 지표 발표가 있을 때는 내가 어떻게 움직여야 되는데 내가 매매하고 있는 종목이 지표 발표가 만약에 11시에 있다. 그럼 어떻게 해야 되는데 11시 10분 전까지는 그 포지션을 다 팔고 다 정리를 하고 11시에 지표 발표를 보고 11시 10분 이후부터 매매를 하시면 좋아요. 그게 무슨 말이냐? 11시 10분 이후는 그 종목의 추세가 어느 정도 정확하게 위든 아래든 방향을 결정시키기 때문에 우리는 방향성을 보고 매매를 해야 되니까 그렇게 매매하는 게 좋다라는 말씀을 드립니다. 그러면 지표는 그렇게 여러분들이 이해를 하시면 되고 이 유튜브 영상은 녹화돼서 올라가 있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잘 모르시는 분은 반복해서 들으시면 돼요. 그 다음에 이제 수요일 날 같은 날은 원주 재고량 발표가 있잖아요. 그럼 크루드 오일 우리가 크루드 오일이라는 상품이 있잖아요. 크루드 오일이 영향을 직접적으로 받아요. 그럼 오일이 영향을 받는다. 그 다음 목요일 같은 날은 내추럴 가스 재고량 발표가 있어요. 그러면 또 내추럴 가스가 있잖아요. 그 종목이 또 영향을 받아요. 그죠? 그렇기 때문에 그렇게 이해를 하시면 됩니다. 그러면은 지표 발표가 뭐 좋을지 나쁠지 신경 쓴다고 알 수도 없고 맞추려고 하지 말고 지표 발표 전에는 10분 전에는 포지션 정리하고 지표 발표 이후 10분 후에 다시 진입을 하라 이 말이구나. 그렇게 이해를 하시면 돼요. 자, 그 다음에 지표에 대해서는 아침에 일어나서 경제집을 제일 먼저 봐라. 두 번째 0431 화면에서 뽑는다. 0431 화면은 어디서 치냐면은 왼쪽 위에 보면은 돋보기가 있어요. 왼쪽 위에 돋보기 옆에 그 화면 치는 난이 있습니다. 거기다가 0431 화면에 치면은 됩니다, 여러분. 그러면은 경제지표를 제일 먼저 볼 수가 있다. 그 다음에 경제지표를 보고 난 다음에는 우리가 매매하는 게
선물은 그 달 월물이 있잖아요. 선물은 그 다음 월물이라는 게 있어요. 자, 세 번째, 선물은 월물이 있어요. 월물이 있는데, 선물은 월물이 있는데, 자, 여기를 보면은, 예를 들어서, 나스닥을 한번 볼게요. 자, 여기 지수를 딱 보면은, 지수를 보면 나스닥 100이 있잖아요. 보면, 여기 빨갛게 칠해진 게 있잖아요. 2023년 3월 12일까지. 요 월물이 거래가 됐다는 말입니다. 요걸 클릭을 해야 돼요. 요걸 클릭을 해야 그 월물의 화면이 나오고 거래량이 지금 이제 오늘 휴일이라서 그렇지 거래량이 여기에 뭐 거래량이 많이 붙잖아요. 그죠? 많이 붙잖아요. 그죠? 그래서 이 그 월물이 맞는 이 돋보기에 들어가 가지고 그 월물을 쳐서 매매를 해야 되고 차트도 그 돋보기 들어서 그 월물에 맞는 차트도 똑같아요. 이 월물에 맞는 차트 돋보기 들어가서 월물 맞는 요걸 눌러야 되거든요. 그래야 어떻다? 그 월물이 뜹니다. 그래서 우리가 또 다른 호주 달러 월물 한번 볼까요? 또 호주 달러 있죠. 월물이 어떻다? 2024년 12월 요거를 누르면은 거래량이 아주 적습니다. 거래가 거의 안 됩니다. 요거는 지난 월물이고, 그러니까 이 월물을 반드시 클릭을 하셔가지고 매매를 하셔야 돼요. 아시겠죠? 그래서 이 월물이 만기가 되기 전까지는 이제 팔아야 되고요. 이 월물을 계속 갖고 있으면은 이 월물을 팔고 그 다음 월물을 넘어가야 돼요. 그러니까 이게 이제 2024년 12월 달까지 이 월물을 매매할 수 있다. 그래서 현재까지 띄우던 클릭창을 띄우던 차트를 띄우던 요걸 클릭해야 되거든요. 돋보기를 누르면 다 뜨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요거 그 월물을 눌러야 된다는 말씀 드리고요. 그러면은 호주 달러랑 지금 거래된 월물은 이거고, 그 다음에 파운드와도 지금 요거 빨간 거, 요 빨간 것만 누르시면 돼요. 빨간 것만. 예? 호주 달러 마이크로는 요거고, 그러니까 빨간 것만 누르면 된다라고 외우시면 되는 거예요. 금속 같은 경우는 만약에 이제 코퍼 같은 경우는 요거 누르시면 되고, 그 다음에 또 돋보기 들어가가지고 오일 같은 경우는 어떤 크루드 오일 요거고, 내추럴 가스 요거. 그러니까 그 월물은 여러분들이 보기 쉽게 빨간 걸로 칠해놨기 때문에 빨간 걸로 클릭해서 매매를 하시면 된다라고 생각을 하시면 됩니다. 자, 존경하고 사랑하는 제자 여러분. 자, 그래서 월물에 대해서 설명을 해드렸고요. 그 다음에 전거금에 대해서 질문하시는 분이 계신데, 전거금에 대해서 한번 볼게요. 예를 들어서 통화 상품에서 호주 달러 같은 경우는 여기 보면은 전거금이 나옵니다. 여기 보면은 여러분들이 보면은 위탁 전거금 요거 이야기하는 거예요. 호주 달러 같으면은 1,550달러, 1,550불에 한 계약을 매매할 수 있다 이 말입니다. 그러면 1,550불이라는 것은 우리나라 돈 얼마인데 어바웃으로 1,300을 곱하면 돼요. 그럼 1,000원만 곱해 볼게요. 그럼 1,500, 15,000, 15만, 150만. 150만에 조금 넘는 거예요. 1,300원 되니까. 그죠? 150만 조금 넘으니까 어바웃으로 한 200만 되겠네. 그래 되는 거죠. 네. 그래서 이것도 그러면은 내가 뭐 1,000만 원이었는데 1,500달러니까 몇 계약 매매해야 되느냐, 계산을 돼야 되느냐, 그게 아닙니다. 여기서 다 계산대가 나옵니다. 그러니까 무슨 말이냐, 예를 들어서 나스닥을 또 한번 볼게요. 나스닥 100 같은 경우는 전금은 비싸죠. 이렇게. 저 나스닥 100 같은 경우는 16,000달러구나. 네. 그러면 16,000달러면 내 전금으로 몇 계약을 거래할 수 있네. 여기 신규 가능 여기 뜹니다. 그 다음에 뭐 오일을 쳐볼게요. 크루드 오일, 에너지 크루드 오일 같은 경우는 이렇게 치면은 전거금이 6,600달러, 여기 1,300 곱하면 된다 했죠.
그러면 내 돈으로 거래할 수 있는 게 뭐다? 63개야. 이 계산대가 나오기 때문에 내가 일일이 계산 안 되고요. 이렇게 이제 내가 이렇게 호주 달러 매매한다 이렇게 쳐보면 됩니다. 아, 그럼 내가 270개가 매매할 수 있구나 이렇게. 그래서 전금이 나오고 각종 거래도 다 나옵니다. 그러면은 내가 전금을 얼마 이어놓고 어떤 종목을 치면 여기에 신규 거래 가능한 종목이 뜬다는 얘기예요. 그러니까 계산될 필요는 없고 보는 방법만 알면은 된다라는 말씀을 여러분 드리는 거예요. 자, 그래서 여기서 뭐 금속에서 닥터 코퍼도 들어가 볼까요? 코퍼도 들어가면 전거금이 5천인데 5천, 5만, 50만, 500만 한 600만 원 정도 되겠네. 1300 곱해야 된다. 그럼 아파트 천장이면 몇 개가 들어가는데 84개. 그런데 여러분들이 돈이 적어. 내가 이 돈이 안 돼. 그러면은 여기에 사이즈가 작은, 이거는 스탠더드 사이즈라고 그러고요. 사이즈가 작은 사이즈가 있어요. 코퍼. 작은 사이즈가 뭐야? 여기 딱 보면은 마이크로 코퍼가 있잖아. 마이크로 코퍼. 이 코퍼는 저 스탠더드 사이즈, 마이크로 코퍼는 작은 사이즈. 작은 사이즈. 요거는 어떻다? 쳐보면은 전금이 싸죠. 요 보세요. 전금이 10분의 1로 줄어들고 있잖아요. 500이면은 5천, 5만, 500, 5천, 5만, 50만. 그럼 한 60만 원 돈이면은 한 개면 한다는 얘기예요. 그죠? 그래서 마이크로 사이즈는 10분의 1이고 스탠더드는 마이크로보다 10분의 1 큽니다. 10배가. 그렇기 때문에 돈이 많으면 많은 대로 적으면 적은 대로 그 사이즈 이제 매매 종목을 선택해 보면은 전거금이 위탁 전거금이 적게 필요한 종목을 치면은 계약수가 많이 뜨겠죠. 이 위에 계약수가 많이 뜨겠죠. 들어갈 수 있는 계약수. 그죠? 위탁 전거금이 비싼 종목은 계약수가 적게 뜨겠죠. 그러니까 이렇게 컴퓨터 다 계산대가 나옵니다. 그러니까 그렇게 보시면 된다는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예, 러버님 어서 오십시오. 반갑습니다. 충성. 자, 빅느낌도 어서 오시고요. 예, 그래서 그렇게 여러분들이 보시면은 각 종목당 다 보실 수가 있어요. 그 다음에 여기 보면 요거 이제 화면에 0431 하면 보면 이렇게 보면은 여기 보면은 이제 여러분들이 잔고가 미체결이 있는지 없는지, 그럼 내가 오늘 매매를 했어. 여기에 미체결이 있는지 없는지 다 볼 수 있어요. 그럼 내가 포지션을 갖고 있으면 여기 다 뜨고요. 매도나 매수 주문연은 여기 다 뜹니다. 그럼 주무시기 전에는 그거 다 취소해야 될 거 아닙니까? 그죠? 취소할 수 있다, 여기서. 그 다음에 예수금은 딱 들어가면 예수금 다 뜹니다. 내가 매매할 수 있는 금액. 그 다음에 주문 체결. 오늘은 이제 쉬는 날이 그러니까 매매 한 날은 주문 체결 다 뜹니다. 청산 내역일 때는 다 뜨고. 그 다음에 뭐 차트도 볼 수가 있고, 체결 추이도 볼 수가 있고, 그 다음에 일자별로 가격이 다 나오고, 이거 뉴스도 뜨고, 휴장일 때는 휴장일도 뜨고, 여기는 예를 아까 말씀드린 경제지표 보는 거. 그래서 0431 화면 들어가 이렇게 보면 다 볼 수가 있는데, 이제 그거는 여러분들이 어떻게 돋보기에서 찾는다 앞에 제가 모두의 설명을 다 해드렸고요. 자, 그 다음에 이제 요 0431 화면에서 그렇게 보시고, 요 클릭 주문창은 해수물 클릭 주문창은 0430입니다. 자, 해수물 클릭 주문창은 0430입니다. 우리 클릭 주문창에서 매매를 주로 하잖아요. 그죠? 클릭 주문창에서 매매를 주로 하잖아요. 그래서 클릭 주문창은 이제 원 클릭으로만 주문이 뚝뚝 들어가니까 여기 이제 내가 매매할 수 있는 계약수를 보고 여기 이제 숫자를 클릭을 하고 바로 이게 원클릭만 원클릭 이렇게 이제 체크를 해놓으면 오른쪽 위에 원클릭 체크해 놓으면은 이게 주문만 바로 들어갑니다. 예. 원클릭을 탁탁 주문이 들어갑니다. 매수 전환 가능하죠. 그래서 원클릭 화면이 0430입니다. 0430이 원클릭 화면에서 우리가 주문을 한다.
원클릭 화면에서 공사 상목에서 주문을 한다 이렇게 보시면 되고요. 그 다음에 증거금은 우리가 매매를 하다 보면은 수익이 날 수도 있고 손실이 날 수도 있는데 당일날 매도를 해버리고 당일날 청산을 해버리면 매수로 들어가든 매도로 들어가든 당일날 청산을 해버리면은 손실이 확정되고 매매가 끝납니다. 이거는 23시간 매매가 되는 게 해외 선물이기 때문에 뭐 밤새도록 갖고 있고 밤새도록 잠 안 자고 보고 그게 불가능하잖아요. 그래서 보통 주무실 때 손절매 주문을 넣어놓고 주무시든지 아니면은 정리 다 하고 주무시든지 보통 그렇게 하는데, 근데 만약에 매매를 하다가 내가 이 포지션을 좀 길게 가져갔는데 내가 만약에 매수로 들어갔는데 가격이 떨어져 가지고 20% 이상 떨어지면은 추가 증거금을 입금하라고 뜹니다. 그거는 내가 볼 수가 있어요, 내 자신이. 그러면 내가 포지션을 갖고 있으면은 이걸 보시면 돼요. 뭘 보시냐면은 여기에 보시면은 예수금란에 보면은 여기 보세요. 추가 증거금 여기 이 글자가 나와 있죠. 여기 보면 추가 증거금. 여기 0431 화면 그대로입니다. 추가 증거금 여기 있죠. 그럼 여기 추가 증거금이 찍혔단 말은 추가 증거금이 찍혔단 말은 그날 밤 12시 30분까지. 그러니까 새벽 이야기하는 거예요. 어제 만약에 매매하다가 포지션 갖고 있었어. 손실이 20% 이상 났어. 그럴 때에 추가 증거금의 그 난 부분에 대해서 금액이 뜹니다. 여기. 금액이 뜨는데 이 금액은 어제 매매 포지션을 가지고 오늘 넣어봤는데 오늘 밤 12시 30분까지 이 추가 증거금을 돈을 입금을 하면은 그 포지션은 그대로 유지가 돼요. 근데 돈을 입금을 안 하면은 여기에 필요한 만큼 증권사에서 강제로 청산을 합니다.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뭐 10계약을 갖고 있는데 추가 점검이 조금 필요해, 조금 부족해. 그럼 한 계약만 정리한다는 뜻입니다. 그래서 금액에 맞춰서 정리를 한다는 걸 여러분들 알고 계시고요. 그러면 내가 알아서 추가 점검이 발생했네. 내가 알아서 가격이 내가 마음에 드는 가격이 좋은 가격이 올 때 하나 팔아도 돼요, 사실. 근데 이제 만약에 전일 샀는데 오늘 손해가 더 크다 그러면은 그걸 팔아서 정리를 하든지 메꾸든지 아니면 돈을 입금해도 돼요. 돈을 입금하는 방법이 있고 아니면은 정리하는 방법이 있다. 근데 이제 이게 내가 보는 대로 내가 매수로 들어갔는데 보는 대로 올라가 가지고 이익을 내고 나올 수도 있어요. 이익을 내고 정리를 하면은 추가 적응은 자연적으로 상세가 되고 없어집니다. 그러고 나면 팔고 나면 이 화면에 아무것도 안 뜹니다. 제로가 뜹니다. 그럼 추가 적응이 정리가 된 거예요. 그렇게 이해를 하시면 되고요. 그 다음에 또 여러분들이 질문하신 것 중에 또 마진콜이라는 게 또 있어요. 마진콜은 여러분들 뭐냐면 내가 매매를 하다가 내 증거금이 다 날라갔어. 내 증거금이 손실이 다 날라갈 정도로 가격이 만약에 매수로 들어갔는데 떨어졌어. 그러면은 증권사에서 내 돈이 거의 다 없어질 때는 강제청산을 해버립니다. 강제청산을 하면은 내 돈이 거의 다 날라가고, 예를 들어서 1억을 투자했는데 엄청나게 매수로 들어갔는데 엄청나게 이게 떨어져가지고 거의 원금이 다 날라갈 정도예요. 그럼 증권사에서 강제청산을 합니다. 그래서 그걸 마진콜이라고 그러죠. 강제로 증권사에 청산한다. 이제 그렇게 이해하시면 되고요. 그래서 이제 내가 매수로 만약에 들어갔는데 뭐 가격이 만약에 뭐 올라가거나 떨어지거나 내가는 내일까지 가져가고 싶다. 그러면 어때요? 손절매를 넣어놓고 그냥 주무시면 돼요.
뭐 23시간 계속 뜬 눈으로 볼 수 없으니까 손절매를 딱 넣어놓고 여러분들이 주무시면 된다고. 그죠? 그 다음에 금요일 날 우리가 이제 보통 금요일 날은 제가 여러분들 포지션을 다 정리하고 주무시라 그러잖아요. 특히 경험이 없는 분들은 특히 더. 왜냐? 토요일 날, 일요일 날 무슨 일이 일어날지 모르잖아요. 역사적으로 보면은 저는 이제 정권사 실전투자대 11번을 우승했고 우리나라의 해외 선물을 가장 오래된 전문가인데 내가 우리나라 해외 선물을 한국경제TV에서 최초로 방송을 한 사람입니다. 그런데 9.11 테러도 토요일날 일요일날 일어났고요. 그 다음에 또 과거에 보면은 사우디아라비아 원유 시설에 드론이 공격을 했어요. 그것도 토요일날 일요일날 일어났습니다. 그러고 나서 어때요? 9.12 테러가 일어나고 난 다음날 월요일 날은 말도 못하게 그냥 뭐 주식 같은 거는 매일 한가 갔고요. 3, 4일 동안. 그 다음에 사우디아라비아의 원유 시설을 드론이 공격한 날은 그 다음날 월요일 날 유가가 10% 상승해서 시작했어요. 그럼 어때요? 만약에 매도를 갖고 있는 사람은 깡통이 나는 거예요. 바로 깡통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토요일, 일요일 날 무슨 일이 일어날지 모르니까 제가 항상 금요일 날은 포지션을 다 정리해라 이런 이야기 하잖아요. 감당이 안 돼요. 감당이. 그래서 그런 말씀을 드린다는 것을 꼭 여러분들 알고 계시고요. 그래서 항상 우리 존경하고 사랑하는 제자분들이 여러분들이 제가 그러잖아요. 토요일 날은 금요일 날은 포지션을 항상 정리를 해라. 갖고 가는 게 아니다. 특히 뭐 예를 들어서 오일 같은 거, 특히 나스닥 같은 거 이런 거는 갖고 가는 게 아닙니다. 다른 것보다는 그게 더 변동성이 크다는 얘기를 하는 거예요. 자, 그래서 금요일 날은 포지션을 정리하고 무포 포지션이 없는 상태로 넘어가는 게 정상이다. 그 다음에 내가 매매를 하다가 갑자기 컴퓨터가 정지가 되는 경우가 있어요. 그러면 잘 들으세요. 갑자기 컴퓨터가 정지가 돼서 그러면 예를 들어서 내가 매수로 들어갔다 치자. 매수로 들어갔는데 이게 어느 정도 올라갔어. 그러면 이 시점에서 내가 매도를 하면은 그러니까 청산을 하면은 나는 수익 내고 나와. 그런데 컴퓨터가 멈춰버렸어. 그러면 어떻게 해야 되느냐? 24시 데스크라고 있는데 거기서 전화해가지고 팔아달라 하면 되는데 그거보다 여러분이 먼저 해야 될 게 있어요. 뭘 해야 되느냐? 화면이 멈춰 있을지라도 내가 청산을 하면은 수익이 나잖아요. 그러면은 매도 주문을 정상적으로 일단 넣으세요. 그러면은 그 기록이 컴퓨터는 멈춰도 그 기록이 서버에 남아 있습니다. 그러면 서버에 남아 있으면 내가 매수로 포지션을 들어갔는데 가격이 올라서 매수로 팔면 수익 내고 나올 자리인데 컴퓨터가 멈췄어. 그래도 내가 매도 클릭을 꼭 눌러야 돼. 그러면은 서버에 남아 있어. 그럼 그 다음날 정권사에 전화를 하면은 컴퓨터가 멈춰서 주문이 안 들어갔기 때문에 내가 이익 나는 부분을 정권사에서 물어줍니다. 설사 그때 팔리지 않고 가격이 떨어졌다 해도 그걸 계산해서 물어준다니까 여러분. 예. 저는 그래가지고 몇백만 원 돌려받은 적도 있고 그래요. 그러니까 제가 하라는 대로 하는 게 많습니다. 그러니까 무슨 말이냐? 돌발 상황이 잘 일어나지도 않는데 가끔 그런 경우 있다 치자. 그러면 어때요? 나는 정상적으로 주문을 열란 말이에요. 매도 주문을 넣고 또 아니면은 이 가격에 손절을 해야 된다 하면 손절 주문도 여면은 손절도 인정해 줍니다. 그러니까 그게 정상적으로 들어갔을 때에 여러분들이 얼마를 피해를 받는지 계산대가 정권사에서 물어줍니다. 그거는 계산이 정확하게 되거든요. 그죠? 정확하게 계산이 됩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은 만약에 컴퓨터가 멈추더라도 정상적으로 매매 주문을 넣어라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러면은 여러분들이 의도대로
여러분들 의도대로 정권사에서 그걸 인정해서 배상을 해줍니다. 정권사 서버에는 다 기록이 남아 있습니다. 거짓말을 못합니다. 여러분들이 이 계좌에서 뭐 내 주식 계좌에서 해선물로 돈을 옮기고 이게 다 기록이 남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렇게 하시고, 그럼 그 외에 이제 그러고 난 다음에 또 24시 데스크에 전화해가지고 예를 들어서 여러분들 계좌번호하고 비밀번호를 부르고 뭐 예를 들어서 내가 이러이러한 부분을 해결해달라 말할 수도 있고, 그 다음에 뭐 밖에 나갔는데 내가 지금 도저히 컴퓨터를 못 보고 주문을 못 열 상황이야. 그럼 24시 데스크에 전화해서 여러분들이 보유하고 있는 내 포지션을 정리할 수도 있습니다. 물론 여러분들이 핸드폰으로 당연히 매매도 가능하죠. 핸드폰에 앱을 깔은 사람은, 하나금융 앱을 깔은 사람은 핸드폰으로 그냥 자기가 매매를 하면 되는데, 핸드폰 앱이 깔리지 않은 사람은 내가 급한 주문이 있을 때는 24시 데스크에 전화를 하면 됩니다. 그러면 24시 데스크의 전화번호가 몇 번이냐? 하나금융에. 자, 하나금융의 24시 데스크 전화번호는 여러분들이 꼭 알고 계셔야 되겠죠. 그 다음에 다섯 번째 24시 데스크 전화번호는 24시 데스크 전화번호는 785에 7111 요게 24시 데스크입니다. 24시 데스크니까 24시 데스크는 여러분들을 위해서 이 직원들이 근무를 해요. 이게 무슨 말이냐? 그 고급 인력들이 교대교대 매일매일 교대교대 24시간 근무를 한다는 얘기입니다. 여러분들 새벽 3시에 전화해도 통화가 되고요, 새벽 1시에 전화해도 통화가 되고요, 낮에 전화해도 통화가 되고요, 새벽 4시, 5시에 전화해도 통화가 됩니다. 그러면은 제가 말씀드린 아까 컴퓨터가 멈췄을 때 당연히 전화를 하면은 전화가 뭐 여러 사람들 전화하면 불통이 되겠죠. 그러니까 내가 컴퓨터 주문을 먼저 넣고 그 다음에 전화를 하라는 얘기예요. 그러면 내가 컴퓨터 주문을 내가 만약에 수익 난 상태에서 익절 주문, 매도 주문을 넣었는데, 청산 주문을 넣었는데 만약에 청산이 안 돼서 컴퓨터가 멈추는 관계로, 그러면은 다음날 정권사 전화하면은 정권사에서 부르십니다. 그렇게 이해를 하시면 되고, 그 다음에 02785에 7111은 24시 데스크인데 여기서 여러분들이 예를 들어서 차트상 뭘 보고 싶다, 이 컴퓨터상 뭐 클릭 주문창은 0430 써놨잖아요. 0430이 클릭 주문창인데 클릭 주문창을 보고 싶다, 뭐 차트에 뭘 기술적 지표를 뭘 엮고 싶은데 잘 모르겠다, 다 가르쳐줘요. 이 사람들은 실전 매매는 저보다 많이 안 해봤겠지만은 이 컴퓨터의 하나금융 해선물 이 컴퓨터의 로직, 이 구성에 대해서는 내보다 더 잘합니다. 그러니까 여기에 로직 보조지표까지 따지면은 여러 수백 개의 기능이 있는데, 여러 개 수백 개의 기능은 저도 잘 몰라요. 저는 매매할 때 필요한 기능 딱 한 20가지 정도만 알고 매매를 하는 거예요. 근데 이 직원들은 수백 가지의 기능을 거의 다 알고 있다라고 보면 돼요. 그 수백 가지 기능을 여러분들에게 알려드리기 위해서 24시간 근무를 하는 겁니다. 그 사람들이 뭐 매매하기 위해서 24시간 근무하는 게 아니고, 여러분들이 뭐 예를 들어서 볼린저 밴드는 차트에서 어떻게 띄웁니까 하면 딱 가르쳐주고, RSI는 어떻게 띄웁니까 하면 딱 가르쳐주고, 클릭창 주문창 어디서 봅니까 하면 딱 가르쳐주고, 다 가르쳐줘요. 그리고 또 원격으로 들어와서도 해달라고 또 원격으로 들어와서도 해줘요. 얼마나 편합니까, 여러분? 그러니까 이 전화번호는 반드시 알고 계셔야 되고, 그렇게 활용을 하시면 된다. 02785-7111 알고 계시고요. 그 다음에
그 다음에 우리가 항상 여러 가지 처음 일어나는 경제지표 보고 이렇게 제가 오늘 설명을 여러 가지 많이 했잖아요. 그걸 여러분들이 주지를 하시고 공부를 하시면 되고, 또 이제 잘 모르시거나 부족한 점이 있으면은 또 저에게 질문하면 답을 해드리겠습니다. 자, 그러면 이제 이렇게 유튜브를 통해서 해외선물을 매매하실 분은 기본적으로 알아야 될 내용을 제가 간단하게 설명해 드렸고요. 이제 우리 제자분들 함께 공부하는 방으로 넘어가서 우리 제자분들만 노하우를 공유하는 방으로 넘어가서 제가 강의를 해야 되니까 유튜브는 여기를 마감을 하겠습니다. 자, 수고하셨고요. 월요일날 뵙겠습니다. 충성. 유튜브는 여기서 마감하고요. 우리 제자분들은 실전 매매 또 직장인들이 수익을 내려면 어떻게 매매냐, 그게 대해서 오늘 강의를 이어가겠습니다. 자, 유튜브만 여기서 마감합니다. 예, 빅리프님 감사합니다.